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독일 취업을 했거나 주재원 혹은 주재원 가족으로 독일에 오신 경우에 독일어 배우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독일어를 못할 경우에 생활이 얼마나 좀 힘든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몇 개 좀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말을 할게요.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좀 잘 내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만 해도 그 불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로 취업을 가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은 그래도 독일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취업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자를 좀 잘 주는지, 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독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독일로 온 경우인데, 그래서 저도 독일에 처음 올 때는 독일어를 전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독일로 오게 된 것 자체가, 입국 자체가 이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독일어를 전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이 직업에 대해, 이 잡에 대해서 독일어가 전혀 그 requirement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만 하면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영어만으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막연히 하고, 또 막 사람들도, 아, 뭐 독일 사람들 다 영어 엄청 잘한대. 뭐 그래서 영어로 되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독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에서 독일어 못하면 힘든가요? 영어만으로 살 수는 없나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같이 이제 독일어를 못한 상태에서 온 경우에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채용이 된 거겠죠. 근데 혹시 이제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게 그러면 영어를 막 정말 원어민처럼 해야 되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또 사실 정말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음,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 그 언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도 영어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가 엄청난 수준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 분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유창하게, 너무 원어민처럼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식 액센트를 당연히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영어를 편하게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일하는 데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은 취업 자체를 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대신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겠죠. 남이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고, 뭐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또 저는 그거와 이제 원어민 수준의 언어는 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저도 영어 같은 경우 그 당시 제가 취업했을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고, 남이 뭐라고 하면 뭐 정말 뭐 100%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알아듣고 이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영어가 원어민 수준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다 말았지? 그래서 저는 영어만 한 상태에서 독일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독일은 독일어를 쓰는 나라예요. 독일은 독일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독일어를 못하시면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여러분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만 보시면은 당연히 영어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독일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해외 취업을 와서 살고 있는 이상 독일어를 못하면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 내 자존감이 정말 떨어집니다. 정말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 오시면은 집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하면 집을 구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기 인기 있는 대도시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하기란 독일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면은 정말 더 힘들겠죠. 보통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하시냐면 만약에 아무런 주변 지인이나 어떤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구하시거든요. 부동산 홈페이지에 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메일을 써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쩌어쩌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뭐 구경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이제 집주인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려가지고 그 집 보러 오는 그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이 메일을 보낼 때 독일인이 독일어로 보내도 정말 많이 씹히거든요. 답변이 안 와요. 그 이유는 그런 합리적인 조건의 좋은 집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집은 하나인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수십 명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집 보러 오라고 뭐 100명을 부를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추려서 이제 보러 오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독일인들이 독일어로 보내도 힘든데 한국인이 영어로 보내면 사실 답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도 혹은 제 동료들도 이런 방법으로 와서 독일에 와서 집을 구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집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집과 관련된 것들, 집 계약서 당연히 독일어로 돼 있겠죠. 이 집 계약서를 본인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하면은 쉽지 않겠죠. 왜냐면 계약서를 영어로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뭐 하다못해 뭐 관청에 간다는 거, 관청에 가면 이제 독일어로 다 말을 거니까 독일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영어로라도 던져보겠죠? 근데 또 그렇게 잘 해줄지가 좀 그렇죠. 저는 이제 영어를 하는 조건의 일자리로 취업을 오긴 했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독일어를 못하면 독일 회사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느낀 게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또 조직마다 다르고 경험하신 것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독일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제가 그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원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외국인이 있고 영어로 일을 하기로 했으면 다 같이 영어를 쓰는 게 맞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취업을 했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끼리 독일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팀 안에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나 빼고는 다 독일어를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좀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여기 독일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같이 영어를 쓰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독일인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독일어를 쓰는 게 익숙한 거죠. 한국 사람 팀에 뭐 미국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뭐 교포가 아닌 이상 한국어가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미국인 한 명이 있다고 해도 그 미국인한테 할 말은 영어로 하겠지만 한국인들끼리 영어를 쓰게 되진 않잖아요, 잘. 한국인들끼리 영어를 쓰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제가 일하는 사람 동료들의 경우도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데도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독일어로 말하고 저한테는 영어로 말하죠. 그런데 이게 좀 딱 정말 꼭 해야 할 말만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조금 독일어를 전혀 못할 때에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어,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지금도 만약에 제가 있고 A랑 B가 있다고 하면 A랑 B가 독일어로 막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 A와 B와 C가 뭐 잡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 알아듣고 그 대화에 낄 수 있는데 A, B, C가 얘기를 하다가 A가 갑자기 나한테 업무랑 관련된 말만 딱 영어로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그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면서 좀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저 그냥 독일어 할 수 있으니까 독일어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독일어를 쓰는 분위기가 돼서 저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어차피 영어도 저한테 외국어고 네.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른 독일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독일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중에서도 저한테만 또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나한테 독일어를 말하고 있는데 또 걔만 나한테 영어를 써. 그러면 또 그냥 내가 노력해도 이들은 나를 그냥 외국인으로 보겠구나. 그냥 외국인 동료로만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아마, 유학을 오셔서 유학 과정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독일에 그냥 일을 하러 온 경우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유학하신 분들은 아마 더 독일 사회에 더 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음, 아예 영어를 쓰는 외국인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포지션의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독일 동료랑 일을 한다고 해도 조금 섞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뭐 이건 회사마다 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독일을 사시면은 독일어를 배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라도 정말 유창하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유학을 오셨다고 해도 정말 유창하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독일어라는 게. 아무튼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시려면 내가 일할 때 영어를 쓰더라도 독일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배우셔야 할 텐데 성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독일어를 배운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이유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목적이 달라요. 여기에 온 목적이 뭐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이란 나라를 본인이 선택해서 오셨을 거예요. 독일이 좋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독일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냥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해외 취업을 이제 생각만 하다가 어쩌다가 독일이 걸려서 독일로 왔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아니면은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독일에 오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면 주재원의 가족, 뭐 주재원 남편을 따라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독일에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남편이 오게 돼서 오게 된 건데, 뭐 3년, 5년 이런 시간을 있게 계실 텐데, 3년, 5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독일에 사시면, 어, 사실 뭐 정보 같은 거는 워낙 한국 커뮤니티도 있고 잘 돼 있어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으로 독일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랑 어쩌다 오게 된 사람이랑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르고, 또 유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걸 공부하러 왔었을지라도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영어로 일하는 직장에 오게 된 경우는 그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 이유를 내가 당장 독일어를 못하면 뭐 당장 독일어를 못하면 막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이제 영어를 이용해서 일하는 직장에 오셨다는 거는 또 외국인이 많은 도시일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독일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독일한 도시에 있는 직장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을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실 때까지는 내가 어눌한 독일어로 말해도 상대가 영어로 대답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정말 좀 배우는데 독이라고 느낀 게, 내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북미 지역이나 많이 그런 영어권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치면 내가 아무리 영어가 안 돼도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은 어떻게 보면 그 제2 외국어라나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독일어를 못하고 어눌하게 말하면 상대는 얘는 외국인이구나. 영어로 말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독일어를 배운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협조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또 이제 독일어로 말할 기회가 정말 없었고, 또 만약에 탄덴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이 탄덴 파트너를 구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독일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도 내가 독일어를 배우려는 그 마음만큼 진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는 한국에 관심이 있어.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지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초급에서 중급 정도가 되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로 막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일단 없는 것 같고, 또 만약에 뭐 인터넷으로 탄덴 파트너를 구하시려고 한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탄덴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여자를 만나려는 그런 독일 애들이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탄덴 파트너를 구하고 싶은 거지 파트너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또 정말 동성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이게 언어 교환이라는 게 어쨌거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과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코드가 안 맞으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탄덴 파트너로 언어를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레벨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전혀 뭐 상대방도 한국어를 전혀 못해. 막, 뭐, 안녕 이 정도에서 끝나. 막 그러는데 내가 뭐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레벨이 된 다음에 구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일어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대중문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예능 그렇기 때문에 한국 TV를 틀면 다 한국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TV를 보면서 얼마든지 한국어랑 한국 문화를 배우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독일 대중문화는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V를 틀면 미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미드를 보고 있고 넷플릭스로 미드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독일 TV를 제가 틀었는데 독일 예능이 너무 재밌고 독일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독일 영화가 너무 좋아. 독일 음악이 너무 좋아서 자꾸 듣고 싶어. 그러면은 언어를 배우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그 모티베이션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더빙을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그런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걸 더빙을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봐보자고 봤는데 나중에는 이 더빙한 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한국 그 주말의 명화 더빙한 것처럼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됐어요. 이제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요즘은 저는 이제 독일에서도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넷플릭스에 한국 그런 컨텐츠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독일어 자막을 띄우고 보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제 자막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런 말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제 자막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글이다 보니까 말할 때 쓰지 않는 표현 같은 그런 거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독일 자막으로 보기. 전 넷플릭스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오셔서 힘든 게 독일어 배우기가 힘든 얘기만 합니다. 힘든 이유가 이제 친구 사귀기가 힘듭니다. 네. 이제 독일에 취업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뭐 정말 빨라야지 20대 중반에 오실 테고,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오실 텐데, 사실 지금 성인이 되면 있는 친구도 떠나가는 시기잖아요. 있는 친구도 떠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친구, 그것도 독일인 친구를 사귀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단 언어가 안 통하죠. 일단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주위에 한국 친구들을 둘러봐도, 누가 그렇게 외국인 절친이 있고 막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그냥 독일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런 약간의 언어적인 장벽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런 공통의 관심사나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에 독일에 와서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랑 뭐 어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베개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터키인인데 민족적인 터키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랑 살았는데 그 룸메랑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룸메니까 같이 뭐도 하려고 하고 같이 뭐도 하고 이런 그런 좀 서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냥 얘네들이랑은 별로
공통의 관심사가 없구나. 공통의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없구나. 그런 걸 느끼고 나서는 저도 별로, 제 소중한 시간을, 저는 제 여가 시간에는 친구를 만나면 정말 편하게 웃고 그 시간 정말 즐길 수 있고 편하고 이런 게 좋은데, 어, 비한국인? 한국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게 처음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저는 한국인만 만나기로. 그리고 독일어를 배우려고 애인을 사귄다. 뭐 독일 남자친구를 사귀면 독일어가 빨리 는다. 근데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비한국인들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네, 당연히 남자친구를 그런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겠죠, 아예. 하지만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그런 외모적인 케미는 맞아서 사귄다고 해도, 서로의 좀 연애 방식이나 가치관, 뭐, 어, 공통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독일인과 한국인이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플도 많은 거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잘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뭐 애인을 사귀면은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겠지만 독일어를 배우려고 독일 남자친구를 사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독일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주재원인 그런 남편을 따라서 오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어 공부를 이제 약간 하다 말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상으로 독일어를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화상으로 독일인 선생님이랑 화상 통화를 하면서 배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길 수 있잖아요. 독일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 독일인을 안 만나고 화상으로 독일인이랑 얘기를 한다. 이게 웃길 수 있는데 그만큼 독일에서 새로운 독일어라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영어도 그렇게 한국에서 쭉 배웠던 영어도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사는 분들이 정말 영어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정말 생소한 언어거든요? 배우고 나면 영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긴 하지만, 또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정말 생소한 언어인데, 정말 제로에서 시작해서, 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그래서 오늘은 약간 너무 거의 약간 하소연? 하소연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의도는 만약에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아니면 그런 제2 외국어를 쓰는 그런 제2의 나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영어권 나라가 아닌 그런 나라로 취업을 가시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권이 아닌 나라로 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생활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에게는,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성격 자체가 제 성격이 낯선 사람이랑 얘기 잘 안 하고 좀 낯가리고 숫기 없고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그렇다 보니까
더 좀 진짜 부딪히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 성격이 틀려도 막 그냥 내뱉는 성격이고,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의 사실 반응이 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말 할 거야. 막 그렇게 막 용기 있게 던지시는 분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거야. 이것 때문에 제 성격을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조금씩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공유하시고 싶은 그런 말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남겨주시면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